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남긴 현재 이번 대선은 3자구도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는 오늘처럼 마지막 TV 토론을 마치고 당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담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보수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김문수 후보 지지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루 앞둔 현재 여론은 이재명 후보 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선 전 이즈음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한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남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요 보수 진영의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한 겁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마침 김문수 후보께서 이곳 분이 아버지 생가 또 옥천에 어머니 생가를 방문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오후에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합니다. 보견님, 먼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상 정치적 의미를 담긴 행보거든요. 저거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 세력들 예. 이것이 아직도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박정희라고 하는 아버지 향수를 좀 불러일으켜서 김문수에게 하나로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예.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바깥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효과가 좀 있어 보이는데 저런 것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특히 TK 지역에 예. 아직까지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못하는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는 일정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전망도 합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20% 후반까지 뭐 나온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결집을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정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때와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TK에 자기 뿌리를 두고 있는 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거 때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지지 정도를 얻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TK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그냥 보수의 한 범주 내에 들어있다라는 분인데 보수 내에서도 지난 12.3 계엄에 대해서 참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TK에서도 20% 후반대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전망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TK 지역에서는 상당한 그 표심을 결집시킬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행보도 간단치는 않은 게 아버님 추모관을 가고 또 어머니 생가를 가잖아요. 연달아 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의 정서, 예. 향수는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이것도 옥천에 있는 또 유경수 여사 생가를 가도 지금 뭐 특히나 배우자 문제가 또 계속 행간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예. 배우자로서는 국무상에서 가장 1위로 인기를 얻는 분이 바로 유경수 전 영부인 아니겠어요? 아, 그 부분도 감안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움직이는 동선 하나가 일정 정도는 저는 정치적 메시지를 두고 있고 예.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보수 결집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 보수 결집을 좀 더 돈독이하고 예. 확고하게 다진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을 가서 박정희, 유경수 부부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갖고 있는 좀 나이 드신 예. 보수층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집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현장의 모습을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모습이고 뭐 환호도 있었고요. 박 전 대통령도 여기에 화답하는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제가 잠깐 앞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김문수 후보를 언급할 것인가를 보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 방문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게 김근식 씨죠. 이 정도면 김문수 후보 지지를 표명한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정치 현장에 있었을 때 예. 특히 한나라당 대표, 또 비대위원장 이런 시절에 보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은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국면에서 가장 짧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날림으로써 예.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이 표를 좀 옮겨올 수 있는 예. 그런 역할들을 사실 많이 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문수 후보가 TK 지역 중심으로 표가 결집되는 추세에서 김문수 후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방문했다는 걸 보고 나도 보고 싶어서 왔다. 이게 사실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김문수를 찍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상당히 품격 있는 예. 지지의 메시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내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지금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보수층 결집에는 아마 오늘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 의원님 뭐 말씀처럼 직접적이진 않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냈다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요. 유영아 의원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이른바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얘기를 보게 실제요. 뭐 단일화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 보수 진영 후보고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중을 나타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기를 응원하고 있을 터인데 여기에 현재로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이준석이다라는 예. 판단을 뭐 본인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박근혜 키즈다라는 출발점, 예. 그래서 보수의 뿌리다라는 나름대로의 보수의 정통성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준석에 대해서 그닥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유영아 의원을 통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수 쪽에서 박근혜 키즈인 이준석을 키워줘야 예. 보수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그 지지자들이 이준석에 대한 지뢰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계산이 깔려져 있는 발언처럼 읽힙니다. 예. 뭐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박근혜와 이준석을 분리시키는 예. 그럼으로 인해서 박근혜 지지층이 이준석으로 가지 않게 하는 이런 노림수가 있어 보여요. 예. 각별하다는 표현은 해당되지 않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유영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김근식 기자님, 예. 사실 민주당에서는 광주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TK 대구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럼 앞으로도 조금 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앵커께서 그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3자 구도로 결정이 돼버리면 예.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잖아요. 예. 그 표현은 블랙아웃으로 예, 저희가 블랙아웃으로 돼 대체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오늘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안 채로 이제는 마지막 선거 날까지 국민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서는 순간 대부분의 그동안의 대선 같은 경우 추세를 보면 3등을 했던 3당은 그 결집력이 굉장히 빠져나갑니다. 결국 사표 방지 심리가 굉장히 커서 내가 투표장 가서 찍는 한 표가 결국 사표가 될 거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면 양측으로 결집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한 번 기세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일정한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를 내긴 냈지만 예. 아마 내일 이후에 블랙아웃 기간으로 돌입이 되고 또 3자 구도로 그대로 굳어지면 결국 고민하던 예. 우리 보수층에서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정말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던 분들도 최종에 가서는 내가 찍어서 안 될 이준석보다는 그래도 한번 힘을 실어줘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에 가는 경향이 크다고 경험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TK에서도 저는 비슷한 효과가 결국은 마지막 결집을 할 텐데 그 TK에서도 될 수 있는 후보 김문수에게 결집하는 효과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쐐기를 박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 의원님 뭐 하실 얘기? 아닙니다. 아니요? 거의 뭐 분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 안아주시죠. 그래. 후보 얼굴 찍어 나오게 해요. 단일화 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본인이 이제 과거의 경험을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복 의원님,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날 움직였다라는 거는 뭐 공교롭다 이런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일종의 계획이 있었고 양쪽으로의 어떤 그 누군가 매파가 가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이제 저런 그림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층에 남아 있는 두 분의 대통령이 모두가 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모양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 정도 시점이면 집토끼는 이미 다 뭐 끝냈고 산토끼 잡으러 다녀야 되는 판인데 시기가 그런데 아직도 집토끼를 못 잡고 있어서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SOS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TK라고 하는 기반과 아버지에 대한 향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별로 안 좋아요. 인기도 없어요. 정말 집토끼 중에서도 그냥 무조건 집토끼, 생각 안 하는 집토끼 그런 분들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이미 그 김문수 후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에게 모두가 다 SOS를 쳐서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그 참모진들이 한 모양인데 저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닌데 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진짜 전망도 도움이 해봅니다. 안 될 것이다. 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도 부분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는 정치적인 상징 자산 그건 박정희의 근대화, 유경수 영부인의 어떤 호감 이런 게 사실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발전시키는 초석이 됐던 박정희 대통령. 이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징 자산이 있다고 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층 결집이라는 걸 우선적 과제로 해서 그것부터 일단 집토끼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고정 지지층을 다 결집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런 행보라는 입장에서 오늘 며칠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생각을 갖고 그걸 뒤받아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따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찬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가장 그 1차적인 결집 대상인 보수 지지층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모으겠다. 이런 맥락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충분하게 오늘 메시지와 함께 행보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시작은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그 복귀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떼늦은 감이 있죠.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서 더 많은 표들, 중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표들을 모아 오늘 와도 지금 부족한 편인데 지금에 와서 또 집토끼 결집하는 데 이렇게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금 뭐 바른 방향이긴 합니다만 좀 때려진 감이 있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었죠.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이낙연 협잡이 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인이 일관되게 젊은 시절부터 추구했던 사쿠라 행보의 끝을 대단원을 이뤘습니다. 김민석 위원장은 상당히 거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복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공통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저분은 좋은 대학 나와서 예. 호남이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다 누렸어요. DJ에게 발탁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리까지 하고 예. 모든 걸 다 누렸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쟁에서 진 거지요. 그 노여움 때문에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준 자기 고향도 버리고 자기의 당도 버리고 자기의 뿌리까지 버리는 예. 이런 모습 속에서 야, 참 노욕이 무섭다. 노욕이 무섭다. 저 노욕이 보시는군요. 저 예. 노욕이요. 그냥 본인 한 분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건 괜찮은데 저분과 함께했던 또 다른 젊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전에 있는 박영순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낙연과 함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탈당 행렬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저분이 이번에 계엄에 그 계엄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는 걸 보고 탈당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분과 함께했던 동지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고 예. 저분을 배출했다라고 자랑스러워했던 저분의 고향 분들이 이낙연이 우리 고향에 오면 그냥 안 둘 거야. 이제 이낙연은 다시는 고향 땅 못 밟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고향 분들에게 준 상처가 굉장히 큰 거지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희와 다른 결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여기는 그 세력들과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 저분이 언론사에 있을 때 전두환 찬가에 가까운 글을 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겠지라고 포용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시 전두환 찬양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안타까워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통질문 드리면서 그 부분도 김근식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요. 하루에 같은 날 2명의 전직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불리한 여론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반명 빅텐트보다는 많이 축소된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 김근식 시장은 좀 어떻게? 일단 뭐 단순하게 보면 전직 두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를 통해서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 플러스 그다음에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 고문이 지지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호남 우파의 결집 이런 단순하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모양새를 지금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한동훈 전 대표의 김문수 유세 현장에서 합류 이것까지 이루어지면 당내 통합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보수층들에 대한 결집 그다음에 호남 우파에 대한 결집 이런 이제 플러스 여건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 저기서 제가 주목할 대목은 뭐냐면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발표하면서 저의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게 한 표로 끝나면 어떡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방식은 저 새미래민주당과 저는 당대당 통합을 해도 괜찮고요. 또 새미래민주당의 당 대표와 당직자와 당원들이 전부 다 뭐 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든지 뭐 물론 그런 의미가 깔려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의 한 표라고 하는 그 말에 갖는 행여나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 더불어서 저는 왼쪽으로 호남 우파를 모으고 오른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향수를 모아서 결집하는 게 좋은데 중심의 주체가 잘 서야 됩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저도 계속 말씀드렸고 한동훈 전 대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일찍부터 후보가 되자마자 계엄에 대한 석고대죄 입장에서 진정한 사과, 그다음에 탄핵 찬성에 대한 불가피한 인정,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확실한 분리, 그리고 친윤 패권 세력에 대한 확실한 분리,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대한 확실한 분리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쳐내고 당이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김문수 후보가 선명하게 깃발을 든 다음에 그리고 김문수 그 후보 변화된 김문수 변화된 국민의힘의 정체성의 깃발 아래
박근혜도 오고 이낙연도 왔다면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은 지금 배제된 채로, 그 부분은 빠져 있는 채로 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합리유세를 했습니다만 그다음 밤 심야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윤상현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던 선봉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예. 그냥 조용히 슬그머니 1+1 끼워넣기로 공동 선대위원장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라는 게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낙연 총직도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주체가 선명하게 쓰고 그 주체의 깃발 아래 좌우가 이렇게 결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 부분이 좀 과제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럼 보기에는 지금 근데 사실 진보 진영이나 중도층까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복역한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층으로 확장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진보 진영이 또 역결집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중도층으로 확장은 한 발짝도 못 간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 이낙연 전 총리의 이런 가을짓자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이고 그래 양지 따라 가는구나 정치인 그렇지 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 두 분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워낙 허약하다 보니까 거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우리 김근식 기자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라고 보는데 후보가 없어요. 후보가 없이 그냥 보수라는 이름으로 모이자라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저 힘들다 보니까 형 찾아가는 명박이 형 찾아가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안 비춰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보수층들이 결집하고 싶어도 정확하게 김문수의 무엇을 보고 우리가 모일까? 김문수가 과연 대한민국에 앞으로 5년 혹은 본인이 3년 한다고 해서 3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수층의 결집이 아무리 이렇게 거들어줘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다만 마지막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보수를 계속해서 찍었던 분들은 보수를 또 찍을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윙보터라고 하는 그 계층은 이미 한참 전부터 명확해요. 예. 거의 상당한 비율이 보수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이번에는 기대를 접고 있다. 근데 예.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아무도 못합니다. 오로지 후보밖에. 그런데 그 후보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그 옛날에 어른들의 모임보다 예. 오히려 김상욱, 허은하 그리고 과거 간호사법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결기 있었던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최현희 예. 이런 분들이 같이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미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예. 것들이 미래를 향한 빅텐트 아닌가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아서 그저 옛날에 무엇을 한 가닥 했다라는 것으로 예. 중도층 표나 또 젊은 표나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금식 실장께서 앞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국힘 경선 과정에서 그 뭐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유세를 벌였습니다. 좀 원팀의 모습을 좀 갖춰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김문수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친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김 실장님이 뭐 앞서 조금 늦었다라는 좀 안타까움을 표하긴 하셨지만 좀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전 대표하고 지금 현 후보가 같이 유세를 보이는 장면 일단은 원팀의 모습은 갖춰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중에서는 제일 열심히 한 꼴이 됐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하와이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뭐 이준석을 찍어도 좋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고 예. 한덕수 후보는 경찰 수사받았다는 소식만 들리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사실은 독자적으로 많은 지지세를 결집해서 예. 지난 주말 사이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저는 한동훈의 결집 효과가 상당히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도 당에서는 이러저러한 불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한 전 대표에게 나오는 이유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불만이 있어서 어제 전격적으로 도봉구에 있는 유세장에 가서 합류를 했고 연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제가 또 들어보면 그 와중에 사실은 그 지금의 이제 친윤 지도부와 일정한 정도의 또 좀 감정이 좀 오고 간 게 있었고. 아, 그래요? 그 와중에 또 저 현장에서는 당연히 공지하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갔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또 윤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거 저기에 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거군요. 그렇죠. 저기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예. 돌아다니는 우리 유튜브를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막말이 서슴지 않고 나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에. 그러니까 사실은 불러놓고 사실은 망신을 준 격이 돼버렸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 걸 알고도 한동훈 대표는 간 거예요. 예.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필요로 해서 우리가 대선 승리할 수 있다면 가겠다 해서 한 건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심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기에 합류하는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바로 한동훈 대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다 김문수 선대위에 다 이름을 올렸어요. 예. 그런데 거기 이름 올린 거에 슬그머니 윤상현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시간 전후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네. 그 친한계 의원들이 선대위에 이름을 올려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간 게 아니고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간 다음에 심야에 그 공지문이 다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6시경에 그 도봉구에 합류를 했고요. 예. 그게 끝났고 그리고 밤 제가 알기로는 9시, 10시 사이에 친한계 대부분의 의원들이 직함을 받아서 선대위에 합류했고 거기에 윤상현 의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뭐 이제 친한계 의원들은 뒤통수만 하였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그렇게 반발한 맞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뭘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가 중심을 잡고 깃발을 선명히 들고 호남 무파인 이낙연부터 해서 TK의 심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모아오는 거하고 예. 그러면 이 깃발을 들 때 적어도 한동훈 대표로 상징되는 중도까지 확장이 가능한 이 개헌 반대 탄핵 찬성 세력까지 끌어오려면 예. 후보가 명확하게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가서 후보 손들어 줬는데 결국 선대위에서는 윤상현을 끼워넣고 윤상현이 선대위원장이 되는 이 형국이 돼버리면 예.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한계가 이제 윤석열 의원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건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라고 봤던 거예요?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라고 봤던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걸 뭐 다 그립을 잡고 장악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당 지도부에서 예. 선대위 중심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저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어제 정말 어렵사리 정말 친한계가 다 합류하고 한동훈 대표가 합류해서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드림팀의 그림을 왜 밤에 저런 식으로 초를 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아니 그런데 저는 전격적으로 이렇게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명의 그러니까 뭐 보수 지정의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같이 손을 드는 장면 이거 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정치권에 계시는 이벤트, 세레머니로 만들 수도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잘 활용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친윤 쪽에서는 예. 자기 당원들에게 한동훈이 인정받아가는 과정이 좀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 선거에서 결과는 아무래도 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예. 그러면 지고 나서 당을 누가 수습할 것인가 누가 당의 주류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이 경쟁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기호 2번만 달고 나는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지지층들에게 실제는 제가 후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을 주는 메시지를 던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김문수 후보에게 그 개헌과의 단절, 부정선거의 단절, 그리고 친윤 또 윤 부부와의 단절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면전에서도 내고 있어요. 이거는 대선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내일을 도모하려면 저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메시지를 들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달갑지 않다. 지금 현재 권성동 직접적으로 한동훈이 겨냥해서 사퇴시켜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땐
한동훈이 대선 끝나고 나서 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장군멍근으로 윤상현 의원을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은 이런 불협화음과 이런 선거 끝나고 나서의 당권을 누가 가져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예. 다 결론도 못 내고 선거를 끝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